세계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7세 한국 소녀 한 명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필즈 메달 수상자인 영국 교수가 15년간 품어온 편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17세가 하버드 수학과라니 말이 되나? 심지어 교수는 입학을 취소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후, 그 소녀는 국제 학회 무대에 서서 전 세계 수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전 세계가 이 한국 소녀를 주목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서 20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호손입니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죠. 2010년 필즈 메달을 수상한 후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학과 사무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7세 한국 소녀가 우리 수학과에 입학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부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입학 서류를 요청했죠.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17세 아이의 성적표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수학 과목에서 만점이었고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금메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동료 교수인 로버트 윌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아시아 학생들을 좋아하는 편이었죠. 호손, 새로 입학하는 한국 아이 소식 들었나? 정말 대단한 천재 같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버트, 17세의 하버드 수학과라니. 말이 되나? 아시아 학부모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집착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윌슨 교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입학사 정관들이 검토했잖아. 함부로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 함부로라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버드의 명예가 있다고. 암기식 교육으로 키운 아이가 진정한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겠어? 그날 오후 학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서연의 입학건이 주요 안건이었어요. 회의실에는 10명의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학과장인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입생 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7세 한국 학생인데. 저는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학과장님, 저는 이 입학에 반대합니다. 17세는 너무 어려요.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해도 대학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호손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보수적인 성향의 찰스 브라운 교수가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교수들은 달랐습니다. 수잔 리 교수가 반박했어요. 편견은 아닐까요? 성적을 보면 정말 뛰어난 학생 같은데.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난하는 겁니까? 하버드 수학과는 세계 최고의 학과예요. 여기에 17세 아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제 시선이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서울대학교와의 공동연구 당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김석현 교수와 제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쓰라린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죠. 입학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별도의 검증 과정은 거쳐야 해요. 데이비스 학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손 교수님, 이미 입학 허가가 났는데. 그럼 입학 후에라도 확인해 봅시다. 만약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때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회의는 결국 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서연의 입학은 허용하되 첫 학기 동안 면밀히 관찰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5년 전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 학자들에게 당한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또 속을 수는 없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서연의 추천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추천인은 서울대학교의 김석현 교수였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5년 전 저와 공동 연구를 했던, 그리고 저를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서연의 입학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김석현 교수의 또 다른 계략일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더욱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천재 소녀의 입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편견에 사로잡힌 고집쟁이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진짜 천재인지 아니면 조작된 허상인지 말이야. 그렇게 저와 이서연의 첫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소녀가 들어왔어요. 정말 어려 보였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앳되어서 도저히 대학생 같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연이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나요?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많이 공부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암기식으로 문제만 많이 푼 건 아닌가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어가 서툰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서연의 손목에 빨간 매듭 팔찌가 보였습니다. 뭔가 전통적인 느낌의 수공예품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 팔찌는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습니다. 건강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순간 뭔가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니까요. 첫 수업은 고급 미적분학이었습니다. 교실에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오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7세야? 대학생 맞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연을 가장 앞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리만 적분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었습니다. 누가 이 식을 설명해 볼까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저는 일부러 서연을 지목했습니다. 이서연 학생, 한번 해보세요.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영어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학생들이 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 학생인 제이슨 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님, 너무 어린 것 같은데요. 정말 17세가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속으로 시익 웃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 아이는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업을 따라오기 어렵다면 학과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입학 재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냉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황급히 교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7세는 무리예요. 오늘 수업에서도 아무 대답 못했거든요. 하지만 윌슨 교수는 여전히 서연을 옹호했습니다. 언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영어가 서툴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언어 문제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학은 언어가 아니라 논리예요. 진짜 천재라면 어떤 언어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서연이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룸메이트가 걱정이 된다며 학과 사무실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정으로 학문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진짜 실력이 있다면 이 정도 시련은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15년 전의 기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2010년 제가 37세였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위상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왔을 때 저는 기뻤어요. 김석현 교수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고 함께 연구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6개월간의 공동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김 교수 팀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호손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탁월합니다. 김 교수가 이메일로 칭찬을 보내왔죠. 이번 연구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해 11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석현 교수팀이 우리 공동 연구의 핵심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먼저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 이름은 공동 저자에도 없이 말이죠. 저는 논문을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핵심 아이디어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김 교수 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교수에게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연구한 내용을 왜 혼자 발표하셨나요? 김 교수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호손 교수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독립적이라고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로 김 교수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도 답변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논문 때문에 제 필즈 메달 수상이 5년이나 늦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로 저는 한국 학자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시아인들은 믿을 수 없어. 그런 편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지금 서연을 보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석현 교수가 추천한 학생이라니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더욱 작아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질문인가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리만 적분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서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필기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칠판에 적은 모든 수식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로만 설명한 부분까지도 메모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성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죠. 서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매듭 팔찌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실로 정교하게 엮어진 전통 매듭이었어요. 뭔가 애틋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석현 교수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시익 웃었습니다. 역시 김석현의 계략이었어요. 그럼 김 교수님이 이곳에 오라고 하셨겠네요? 네, 하버드에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15년 전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어. 서연이 김석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고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서연 학생, 잠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특별한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제를 일주일 안에 풀어보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 천재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되었어요. 너무 어렵나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윌슨 교수가 반대했어요. 호손,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17세 아이에게 그런 문제를. 진짜 천재라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봅시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하버드 학생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하버드 교수, 17세 한국 학생에게 가혹한 시험. 기사는 저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교수가 어린 학생을 괴롭힌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어요.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호손 교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당한 학문적 검증입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대학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이미지보다 진실이 중요하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알렉스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조교였어요. 그는 서연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교수님,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알렉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좀 더 배려해 주실 수 없나요? 배려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학문의 배려는 없어요. 실력이 전부죠. 하지만 편견 때문에 아이를 괴롭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알렉스가 직언했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저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더욱 여위어 보였어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절망이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못 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듭 팔찌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서연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답안지를 들고 있었어요. 교수님,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안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놀랐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혼자 했나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 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답안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니 정답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풀이 과정이 제가 아는 방법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서연의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혼자 생각해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더 간단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계속 답안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논리적이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정말 혼자 한 걸까? 저는 다른 교수들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윌슨 교수와 브라운 교수가 왔습니다. 그들도 답안을 보고 놀랐어요. 이 방법은 처음 보는데? 윌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독창적이네요. 답도 맞고 과정도 완벽해요. 브라운 교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웹사이트에 무엇이 없겠어요? 그때 알렉스 김조교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밤새 도서관에서 혼자 고민하는 걸 봤거든요. 도서관에서 봤다고요? 네, 매일 밤 12시까지 앉아서 끙끙거리며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김석현 교수가 미리 가르쳐줬을 수도 있고 서연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혼자 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수님은 처음부터 저를 믿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할 건가요? 저는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가족들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답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5년간 품어온 편견이 혹시 저를 눈멀게 한 건 아닐까? 저는 컴퓨터를 켜고 1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메일들을 다시 찾아보고 연구 기록도 뒤져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이메일이 있었어요. 김석현 교수가 논문 발표 전에 보낸 메일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제 스팸 폴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손 교수님께. 이번 공동 연구에서 교수님의 기여가 가장 컸습니다. 제1저자로 교수님 성함을 올리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발견한 통찰이 있어서 함께 포함하려고 합니다. 메일 날짜를 보니 논문 발표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이 메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하지 않았고 김 교수는 제가 거절한 줄 알고 혼자 발표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견이었어요. 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가 독자적으로 발견한 추가 통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제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역시 스팸 폴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손 교수님께서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15년간 제가 품어온 분노와 편견이 모두 제 오해였다는 거였어요. 김석현 교수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다른 기억들도 떠올랐어요. 15년 전 김 교수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요. 호손 교수님,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당시 저는 그냥 넘어갔던 말이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서연의 매듭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 빨간 매듭 말이에요. 저는 김석현 교수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15년 만에 사과 메일이었어요. 15년 전 제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수님의 제자 서연이를 통해 제 편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서연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지도를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연을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 여기 앉아봐.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른 것도 반말을 한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싶어.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다. 정말 미안해.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의 실력을 의심했던 것도 편견을 가졌던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에 한국 교수님과 오해가 있었거든. 그 때문에 너한테도 편견을 가졌던 거야. 김석현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했었어. 그런데 내가 완전히 오해를 했던 거야. 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존중해 주셨던 거였어. 서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듭 팔찌를 만지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호손 교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믿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학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포기할 수 없었는데? 서연이 매듭 팔찌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만들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이걸 보라고.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 순간 저는 김 교수가 15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은 정말 깊다고 했던 그 말이요. 서연아. 저는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너의 지도교수가 되고 싶어.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요?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그 순간 15년간 제 마음속에 있던 얼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 그날부터 저와 서연의 진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어떤 어려운 문제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제 지도하에 정말 놀라운 연구 성과를 거뒀어요. 국제수학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학회 당일 18세가 된 서연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전히 작고 어려 보였지만 수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또렷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발표가 시작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탁월한 연구였거든요. 기존 이론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서연이 발표를 마치며 물었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이 연구를 했나요? 18세에 이런 통찰이 가능할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연의 지도교수로서 답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완전히 서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이는 천재성과 상관없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도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서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실력이고 난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손 교수님. 돌아보니 김석현 교수가 서 있었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달려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제자가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덕분에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간의 오해를 완전히 풀고 진정한 동료가 되었어요. 며칠 후 서연의 성공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수학이 특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였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15년 전 김 교수와의 사진 옆에 걸려 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서연이 새로운 한국 학생을 데려왔습니다. 역시 어린 나이에 수학 천재였어요. 교수님,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후배를 잘 돌봐주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네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학문적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진짜 천재는 나이나 국적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서연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뒤에는 언제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서연이 차고 있는 빨간 매듭 팔찌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17세 한국 소녀가 세계 최고 명문 하버드에서 편견을 실력으로 깨뜨린 이야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묵묵히 노력하고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민족이죠. 서연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 빨간 매듭 팔찌처럼 우리에게는 가족의 사랑과 5천년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는 우리 아이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멋진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